자, 예.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음양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청간과 지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했죠. 그죠? 거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책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뭐 제일 3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쪽에는 음양오행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냥 오행에 관한 건데, 오행에 관한 건데, 이 변화함을 갖다가 좀 어떤 약간 내가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만들어 넣은 겁니다. 음양오행론에 우주의 창조의 과학적 이론 하면서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면서 그 뒤로 14쪽에 또다시 음양오행이란 하면서 나옵니다. 요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오행의 체형이라고 있습니다. 체형. 요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오행은 이제 이미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행의 기호는 목화, 토, 금, 수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의 성정은, 그죠? 목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새싹이 튀어나오면서 쭉 뻗어나가는 기운, 그죠? 쭉 뻗어나가는 기운을 목의 성정이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의 성정은 완전히 이제 불이죠, 불. 작은 불씨가 크게 이제 확 번져 나간다. 확산, 펼쳐져 나간다. 가볍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고, 토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토는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들이죠. 에너지가. 그런 걸 했고, 금의 성정은 딱딱 분별함. 그죠? 냉철한, 분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성정이다.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물의 이제 성정이죠. 물. 그러니까 저 산골의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도 크게 바다로 가듯이 이제 어떤 그런 성정들을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오행의 체형에서 잠깐 보면 목의 체형, 체질 이래 나는데 얼굴이 길쭉한 사람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목의 성정형이죠. 목의 성정형을 이제 목형의 얼굴 일어났습니다. 목형의 얼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 가장 먼저 보는 게 사람들 얼굴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이분은 목형의 어떤 체형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사주 단지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이분한테는 목의 성정을 갖고 계시겠구나라는 걸 이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관상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화의 성정은 화는 불, 그죠? 역삼각형의 형, 그죠? 그런 화형이다.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은 되게 화끈하겠죠. 화끈하다. 뒤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토의 성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재를 잘하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사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그란 얼굴형을 말한다. 금의 성정은, 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성정이 끊고 맺고 이런 걸 확실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얼굴형은 이제 네모난 형을 뜻하고, 수의 성정은, 수의 체질은, 그죠? 그냥 수는 이 계곡에서 수원지에서 크게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 화와 수는 완전히 반대죠. 화는 역삼각형이 되겠죠. 역삼각형. 수는 이제 이 삼각형의 형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쪽에 천간지지.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10개의 이제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 가별병정, 무기경실, 임계를 10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12개가 있다. 그죠? 이래서 천간과
지지와 음양 오행적 관계는 그죠? 목, 화, 토, 금, 수 해서 밑에는 그 밑에 이제 음양 쪽은 각 오행의 양과 음이 다 있고 그다음 천간의 거는 10개가 오행의 음양이 조화로우니까 딱 10개가 되겠죠. 그냥 이제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이거고 지지에서는 12개가 돌아갑니다. 12개가 그죠? 12개가 봄의 계절에 임묘진 달이 있는데 그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환절기를 말한다.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는 토의 오행에 배속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라 하는데 그 미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토의 오행으로 배속돼 있다. 그죠? 그다음 음양도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신유술 또 술도 가을에 이제 늦가을이죠. 가을에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환절기. 그래서 술은 또 다시 양의 토로 배속되고 그래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해, 자, 축달은 또 이제 새싹을 피우기 위한 씨앗의 적정히 이제 이 온도를 머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봄으로 열어주는 환절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축은 다시 이제 토로 배속돼 있다. 그래서 지지 속에서는 토가 환절기가 각 계절에 다 소속돼 있더라. 토가 그죠? 따로 천간에서는 토라는 게 따로 음양이 딱 조화롭게 돼 있는데 지지에서는 그 토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절에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여기 이제 아침, 낮, 오후, 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양의 극은 화를 이야기하고 그죠? 대표적인 음의 극은 수를 말한다. 수. 그죠? 그래서 화수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봄과 가을의 기운이 반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목의 성정은 자라나는 것이고 겨울에서 수생목 받아서 자라나가는 것이고 화는 그 자란 것을 꽃을 피우거나 확산해 나가고 훌훌 날아가는 어떤 그런 성정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그만 자라면서 다시 이제 이 내실을 다지는 그죠? 내실을 다지는 또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성장하기 위한 그죠? 가을로 그 외적 성장을 수렴하게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을 더 새로 이제 시작. 봄은 육체적인 성장을 하기 위함이고, 금은 정신적인 성장을 하기 위함. 그죠?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 다시 수렴하고, 그리고 완전히 한 생을 다 사는 그 생명의 본래의 기운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이 소속되어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 22쪽에 넘어가면은 오행의 성격 이제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오행의 성격. 그럼 각각의 목화, 토금수 오행의 이제 성격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성격, 성정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행이니까 목화, 토금수가 다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에 10개의 천간의 각각 성정, 각각이 그죠? 성정. 그래서 간목이란 하면 간목은 원래 동방목이라 하면서 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 계속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또 31쪽에 가면 12지의 성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거든요. 신유술회. 그래서 그 각각이 글자들이 뜻하는 성정,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해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12개니까 12개도 다 나옵니다. 좋겠고. 또 이제 넘어가면 37쪽에 또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이라고 해서 앞에 이 서술해 나는 것 같다. 여기서 딱 간추렸죠. 그래서 간목이란 일단 목 자체라 하면은 벌써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딱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함. 그런데 여기서 간목은 시작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함 또 이렇게 되겠죠. 그 시작함.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가출을 놨으니까 간목은 시작, 특허, 우두머리, 급한 성격, 대의적 기질,
중용을 잃지 않는다. 뭐 미래지향적이고 짧고 굵고 강하다. 뭐 이런 거 그죠? 보수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는다. 기토의 속성이 있어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그 간목의 이제 성정이 이렇다. 간목의 특징이 그렇다. 을목은 생활력이 강하다. 실리를 추구한다. 부드럽다. 속은 경검을 감추고 있다.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깐깐하고. 그죠? 을목은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다. 이 성정들이 보면 목은 갑이라는 글자는 앞에 비키와 같잖아요.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비키 들고 있는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 시작함이 있었어. 그죠? 그다음에 을목은 우리 식물로 치면은 뭡니까? 칡넝쿨 같은 넝쿨 식품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식물을 이야기하고 또는 간목에서 나와서 가지가 벌어나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을목은 성정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을목 혹시 이제 을목 일간자들이 계시면 그분들 성정이 참 부드러워요. 그러나 속은 강하다. 이렇습니다. 이런 성정들은 이제 잘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화는 화끈하다. 그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자기 일간이 뭐냐의 글자에 따라서 요 10개의 글자 중에 그죠? 아, 내 성격에 반드시 요런 게 있구나. 내 성정은 요런 게 있구나. 병화일간은 어떻습니까?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화려하다. 빛이 난다. 말을 잘한다. 화라는 글자가. 그다음 인기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또 인기를 또 좋아한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이제 이 화는 어떤 무게로서는 상당히 이 양이 거기니까 가볍죠. 이제 가볍고 또는 이제 이 화려하기 때문에 친화력도 상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금을 내포하고 있어. 여기는 지금 전부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초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천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천간의 각 글자들의 그 합의 내용을 속으로 내포하고 있다. 성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내포하고 있어 병신합이니까 그죠? 내포해서 이해타산적이기도 하다. 물질주의적이고 이해타산주의적이기도 하다. 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 그냥 비밀이 없이 다 할 것 같은데 화통하니까 다 할 것 같은데 진작 않게 해야 될 건 안 한다. 또 자기만의 비밀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우리 일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요 10개 천간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혼과 백 중에 혼, 정신적인 기운적인 것을 말한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 지지가 만들어지는 까지 했는데 그 12개 글자들의 특징 보면 목은 인과 묘, 인묘는 목이라 한다. 그죠? 그 인이라는 글자는 범처럼 중용적이고 욕망이 있고 권력성을 나타내고 포악하기도 하고 인기를 중시하기도 하고 생명을 키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인이라는 글자를 이야기해보면 생명을 키운다. 인의 인성은 어떨까요? 인의 인성은 아주 어린 것들의 인성이거든요. 어린 것들은 식물을 잘 키우기도 한다. 또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그죠? 초중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이라 하는 것은 그다음 묘는 토끼를 상징하고 이는 범띠지 않습니까? 묘는 토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토끼처럼 깔짝거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12개가 있으니까 그죠? 12개를 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렇죠? 또 넘어가면 40쪽에 보면은 이제 또 지지오행의 속성, 지지오행을 요거 이 자연의 질서를 제가 여러 간략하게 명호해 놓은 겁니다. 뭐 봄의 계절은 인묘진의 계절이고 그죠? 봄목을 말하면서 요거 목화토, 목화금수, 그죠? 목화금수 계절을 이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상. 그 이제 제일 밑쪽에 보시면
밑쪽에 보시면은 그 당구장 표시를 해놨고 사주에 진술충이 있으면 그죠? 이래 돼 있으면 진술충은 심장병 주의를 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진술운에서 인생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죠? 그 토운이 오면 이제 대운 환경에서 토의 운이 오면 그죠? 오면은 그 뭔가 이 새로 바뀌는 그런 조짐이 있다. 그래서 대운과 충은 지진의 현상으로 양의 것들이 더 하죠.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교란적 시기이다. 그래서 고통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징은 오행별 요 토는 빠졌습니다. 요 계절을 논하기 때문에 목화금수란 그 여기서 토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운이든 뭐 연운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는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기운들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천간에서 오면 그 이제 지지에서 오면 실질적으로 내가 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고 그거도 그다음에 목에 이제 운에서 만나면 목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시작한다는 성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압감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다음 화라는 어떻습니까? 화는 이미 화려하다. 남들이 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화대운이 오면 화대운이 어려운 줄 모릅니다. 자기 힘든 줄도 모르고 화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금의 환경을 만나면 그러면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할 일만 한다. 금의 시기가 만나면 이렇습니다. 금은 가을이잖아요. 이제 그죠? 가을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빈곤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금운에서는 또 사람들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금이라는 환경이 그래요. 내가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또 새롭게 어때 뭐 만남이 뭐 필요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나만 가지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다음 수는 실질적으로 현실이 좋아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오행의 이런 특징 기본적으로 요거는 오행의 어떤 성정 특징을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운의 환경에서 적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천간의 물상. 자, 물상 요거는 제가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내가 막 이래 해놨는데 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통변할 때 이제 이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은 간목은 나무고 뭐 대들보가 되고 목재를 뜻하고 이 나무니까 나무 목재를 썼으니까 그 나무와 관련된 것들을 목이라 하고 거기서 간목과 을목으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하면 양과 음으로 나눈 거고 그죠? 그래서 나누었다. 그래서 간목은 이제 우리 공부를 이제 혼자 독학 좀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나무를 간목의 나무는 대들보라고 이제 이래 하시는데 간목 실질적으로 간목의 식물의 환경은 새싹입니다. 새싹 금방 튀어나온 새싹 그죠? 금방 튀어나온 새싹을 말한다. 그런데 대들보란 여기서 대들보도 되는데 그 대들보란 명에서 보면 이 한 생을 간목이 다 살아 있는 한 생을 다 산 그러한 간목인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글자 속에서 그 한 거는 땅은 간목이라는 게 진토 위에 있으면은 진토 그죠? 간목이 진토 위에 있으면은 이거 뭡니까? 삭 나는 거 삭이 나는 거예요. 술토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어. 그죠? 여기 수월에 태어난 간목은 이제 대들보죠. 거의 다 살은 거단 말입니다. 무조건 이 목의 성정은 태양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목의 성정은 화를 봐야 된다. 그런데 한 생을 다 산 이미 나무는 태양을 볼 게 아니라 차라리
금의 도끼를 만나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는 시각을 이제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또 해놨습니다. 요 있는 그 글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물상을 말하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지거 12개도 또 있죠. 지지거 12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나옵니다. 44쪽에.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자꾸 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오행, 음양 오행, 그다음에 10개의 청간과 12개의 지지에 있는 그 성정들을 굉장히 특징, 성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많은 어떤 지식을 습득함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내용을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봐. 또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요 뺐다가 누변등 하나 있죠. 10간의 성격과 적성 해놓고 있습니다. 10간 성격과 적성. 그저 내 청간에, 내 명의 청간에는 어떤 글자인데, 그러면은 그 글자가 맞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성격 그 글자, 예를 들어 병화라면 병화의 성격은 좌충우돌하는 성격, 다이나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태양처럼 맹렬하고, 뭐 맹렬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성이다. 성질이 급하고 순발력이 있다. 대모의 선봉장 이런 이제 끈기가 없다. 그러나 뭐 참을성 없다 이래놨는데 이거 혹시 자기 각 일간에 내 성격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내포돼 있구나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이제 적성을 해놔. 적성. 병화는 그죠?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그다음 뭐 종교인이 많고 사회사업가, 대민봉사, 공무원 이런 것들이 많다. 문화예술인도 많다. 언론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병화의 일간자 또는 병화의 성정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적성을 이러한 업계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성격과 적성을 넘어가고요. 또 나옵니다. 계속 오행으로 보는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이에요. 그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목은 나무 목자를 썼는데 나무와 관련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인문계열 목은 목은 인문계열. 그러면 금은 목이 인문학과 관계에 따르면 그러면은 금은 반대 이공계 계통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 또 화는 어디 갔나? 화는 화의 진학 적성은 전기, 전자, 통신 뭐 이런 이제 그러한 계통의 화가 잘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 적성하고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톤은 대기 과학, 대기 환경 과학, 데이터 정보 이제 이런 쪽에 도시 정보, 지적 공학, 도시 공학, 동물 자원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목의 성정과 관련된 것, 화는 화의 성정과 관련된 것 이런 거예요. 톤은 마찬가지로 토로. 금의 진학 적성은 건설, 도시공사, 건축 관련학, 그죠? 이 금이 뭔가 금의 성정과 맞다는 거죠.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수는 상경계를 했습니다. 금융, 무역 이제 이런 것들 경제학과 무역학 그죠? 이제 이런 걸 말한다. 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상색상극으로 넘어가죠. 그 지금까지 하는 거는 오로지 음양오행 10개의 청간, 10청간과 12지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생상극을 말한다. 상생상극이란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책의 내용을 보면 오행의 구성은 5가지 요소와 2가지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그죠? 음양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서로가 상생상극하면서 이제 관계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 이제 책에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동그랗고 상생상극해서 해놓은 거 있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상생이란 그냥 생한다. 그냥 생한다. 목화 토 금 수 상생한다. 상생. 그러니까 낳는 개념도 낳는 이야기죠. 낳는다. 그다음에 또 내가 도와준다라는 어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라는 어떤 관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야가 각각의 오행이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거든요. 어떤 생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극도 하고, 극이란 뭐냐면 극이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에 대해서 토는 토란, 목에 대해서 토란, 목은 토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관리 당해야 되니까, 그죠? 압도 당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걸 말한다, 그죠? 생과 극 하면서 또 누군가에서 생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설한다는 거죠. 설기. 기운을 우리가 하면 설사한다. 그거는 생은 내가 주는 거지만 설은 관계없이 내가 그냥 끌어당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해야 된다. 목은 화를 생하고,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나무로 불을 지피고, 그죠? 그러니까 불이 더 확 살더라는 거죠. 어떤 그런 걸 이 생의 관계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타고 남은 것이 산에 재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또 어떤 그 안에서 산에서 광물질을 쇠나, 그죠? 어떤 그런 걸 캐니까 토생금하고, 그러면 또다시 금생수한다라는 거죠. 이 자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목은 새싹을 말한다. 그죠? 수는 씨앗을 말하고, 씨앗에서 나온 새싹을 말하고, 새싹이 화려하게 꽃을 피고 토를 만났어. 어떻습니까? 반대적 기운으로 수렴하고, 그죠? 수렴하고 다시 본래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완성된 그 결과 과실수들이 그 안에 씨앗이 다시 육과 씨앗이 분리가 되면서 다시 이 씨앗은 또다시 새로운 목으로 탄생하고, 이 관계가 이제 이 생의 관계죠. 상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죠? 한다. 그거의 관계는 이 어떻게 보면 상화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굉장히. 그 수직적 관계. 그 토는 목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사실은 토는 목을 만나면은 내가 꼼짝을 못 해요. 내가 하고자 함이 굉장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은 금을 만나면은 금에서 또 극받지 않습니까? 그죠? 금에서 극받기 때문에 만약에 목기가 왕성한 자들이 목의 월의 목으로 목오행으로 사회적 활동하는 어떤 그런 구간에 목이 있어. 그런데 환경의 운에서 금을 만나면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에서 굉장히 억압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통제받는다.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묶임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한다. 이게 극의 관계예요. 자, 금은 화극금하거든요. 그 금은 화를 만들면 이제 그런 환경이 되죠. 불이 쇠를 녹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만나면 또다시 금은 굉장히 내가 하고자 하면서 굉장히 통제받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갑갑하겠죠. 그런 이런 관계들을 이제 극의 관계라. 생은 목, 화, 토, 금수 바로 이제 그대로 순행하는 것, 이걸 생의 관계라 하고, 그건 하나씩 건너갑니다. 그죠? 목, 극, 토,
토극수. 그러니까 수는 토를 만나면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극화. 화는 수의 환경이 오면 화가 이제 마음대로 굉장히 통제, 제재 이런 거 받는다. 수극화. 화는 또다시 금에 압박을 주고 금은 다시 목에 이제 압박을 가고 이런 관계를 생극의 관계다. 책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과 극의 관계에서는 생할 거는 생 받아야 되고 라는 겁니다. 생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극 할 건 극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 안 받아도 되는데 생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이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오행을 보면 목화토금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일간이거나 또는 목의 성정이 아주 강한데, 그죠? 강하더라. 그런데 또 수가 거기 있어. 아니면 또 운에서 수의 환경이 운이 와요. 그럼 수는 하는 짓이 뭡니까? 수생목하고, 그죠? 또 화가 있으면 화를 또 극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떠시면 금이 있으면 금의 기운을 빼기도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은 관계없이 이게 기운이 강하든 말든 관계없이 수생목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강한 게 더 강해지니까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이다. 그죠? 근데 적당하면 목이 기운이 약하거나 목이 일간이 신약하거나, 그죠? 이 글자가 기운이 약하다 내 명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목의 기운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거나 억압받고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목의 성적을 내가 그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겁이 나서 뭐 할지를 못해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까 쫄지. 왜? 이 기운이 약하니까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겁이 강해서 억압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수 환경이 딱 오면은 용기가 나겠죠. 용기가 나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저질이 될지는 뭐 잘한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생의 환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적당히 생 받아야 되는 것은 생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극은 지나치면 무조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나친 것은 극 받는 게 조정당하니까 맞는 거고, 지나치면 그냥 천방지축이다 이거예요. 그 지나치면 적당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죠? 그래서 극 받는 게 유리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생 받을 건 생 받고 극 받을 건 극 받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 또는 극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죠? 목의 기운이 많아.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면 이 화는 생하잖아요. 생하는 관계에서 이 화가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약하면 어때요? 불이 약한데 나무를 확 갖다 이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면 우리 이 화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내가 목기가 강했는데 거기서 또 운의 환경에서 또 목이 더 플러스 뭐 알파로 다가오고, 그죠? 거기서 화의 기운은 약화되어 있는데 나무 막 덮친 격으로 더 갖다 보면 이 화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꺼져버립니다. 그럼 이 화가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글과 학문, 자격, 문서 이런 걸 뜻하기도 할 것이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내가 하는 일일 것이기도 하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또 재물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것이 이 모양이 된다 이거죠.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이미 내 환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명리를 배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뭡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을 때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자꾸 화를 살리려고 백날 해봐야 이미 불은 꺼진다라는 거죠. 이걸 인지해야 되는. 그러면 결국 이게 재물이라면 돈을 모으려고 하면 이럴 때는 돈이 돌아오지도 않아. 돌아도 나가버리고 안 되는 거죠. 꺼진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근본을 다스려야 된다. 근본을 목의 성정을 수구로 떨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금을 써야지, 금을. 그죠? 금으로서 금극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이 이제 과연 내한테 뭔지, 그죠? 누군가한테는 뭔지, 그 금을 써야 된다. 그 우리 명리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서 괜히 이것도 쓰지도 않으면서 이 환경을 모르니까 계속 이제 불만 지피려고 하고 나무는 갖다 엎이는데 도저히 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 제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금의 성정을 써라. 이거예요. 금의 성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이 그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각 개인의 이제 명을 뚜껑을 열어보면, 명의 뚜껑을 열어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이구나, 어떠한 상태의 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감이 좋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이제 목이 많으면은 목다 화식, 목이 많으면은 풀이 꺼지고 목다 화식하고, 그죠? 그다음에 목이 많으면은 또 어떻다? 수가 죽는다. 목이 많으면은 설 기운이 설하니까, 그죠? 목이 강하면 화가 견딜만한지 안 견딜만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도 죽는다. 설기 당하니까, 그죠? 바짝 마른다 이러거든. 그래서 목다 화식 뭐 이런 얘기고, 목다 축 죽일 축 이렇게 씁니다. 근데 화가 많으면 또 마찬가지죠. 화가 많으면 또 토가 작살나거나 또 목이 작살나고. 자, 만약에 자꾸 목으로 해야 되는데, 자, 목일간자가 또 뭐 수일간자가 수가 굉장히 많아. 내가 수인데 수가 굉장히 많아. 아니면 뭐 수가 다른 거다 하더라도 여하튼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럼 최소한 한 4개 이상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작살납니다. 이 기운이. 또 그다음에 요 약한 게 작살나죠. 약한 게. 이 기운이 강하면 이게 뭔가 하나가 한 4개, 5개 강하면 다른 게 약하잖아요. 그럼 작살나는 거지, 그게. 토가 강하면 어떡해요? 이거 화도 작살나. 화도 작살나고 또 어디서 수도 작살나는 거죠. 그지? 다 많다는 것은 다른 걸 다 작살낸다는 거예요. 작살낸다. 그래서 하잖아. 만약에 토일간자가, 그죠? 토일간자가 토가 지나치게 강해. 그럼 얘는 누굽니까? 이게 죽음에서 한 얘기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엄마잖아, 엄마. 나를 생겼으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엄마가 힘들어 할 것이다. 그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엄마 좀 챙기고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게 또 누굽니까? 자식이잖아.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또 자식도 이제 사실 힘들 것이고. 다 힘들 것이다. 이건 아버지나 뭐 시집 다 힘들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뭘로 해야 되나? 내 처신은 어떻게 써야 되나? 그죠? 어떻게 써야 되나? 그 이야기하는 우리가 용신. 그죠? 과거에 우리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 명 8글자 속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으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그걸 용서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 나오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상생상극.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 지금 명리학에서는 거의 다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논리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이따가 중국에서는 또 하면은 또 중국 과정에서는 우리가 현 사회적인 것을 또 이 상생상극론으로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55쪽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걸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갑목은 기토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고라고 하는 그 합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청간지지의
뭐 합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과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